7.2절 보해 해석과 설계입니다. T형 보해 해석과 설계입니다. 사용되는 휨에 관한 가정은 앞의 직사각형 보와 동일한 가정입니다. 변형률은 선형적으로 변하고요. 중립축에서. 그 다음에 응력은 포물선 직선형 형태로 변하고 등가 직사각형을 쓸 수가 있다 입니다. 그림으로 나타내 보면은 다음과 같은 변형률은 직사각형부와 마찬가지로 선형으로 변하고 응력의 상태는 다음과 같이 포물선 직선 형태로 나타나게 되고요. 이렇게 해서 면적을 구할 때는 알파와 베타가 필요하게 되고요. 응력 상태는 0.85 FCK 이고요. 등가 직사각형 블록으로 나타낼 때는 다음과 같이 이거는 앞에 5장에서 했던 내용이고요. 5장 노트를 그대로 오픈했습니다. 5장 노트를 다운로딩 받으면 볼 수가 있습니다. 등가 직사각형 보인 경우에 압축력은 0.85 FCK B 곱하기 A가 되고요. 여기에 이타 값을 곱하게 됩니다. 이타 값은 40MPa, 콘크리트의 압축 설계 강도가 40MPa 미만일 경우는 1이므로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되고요. 다만 여기서 베타 1C라고 하는데요. 여기에서의 베타 값하고 여기서 베타 값이 약간 다르죠? 여기서 A 값은 깊이를 나타내는 등가 직사각형 블록의 A 값은 베타 1을 쓰게 되는데요. 예전 기준에서는 0.85 값을 썼고요. 지금은 40MPa 미만인 경우에 0.8 값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하고 다르게 대부분 공식을 외워서 썼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포물선, 직선 형태의 면적 혹은 합력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써야 됐던 알파하고 베타 값은 40MPa 미만일 경우에 0.8과 0.4 외워두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파괴 때는 콘크리트의 극한 변형률이 0.33% 이고요. 이렇게 됐고요. 알파 0.8, 베타 0.4입니다. 그리고 등가 직사각형 블럭인 경우에 40MPa 미만인 콘크리트 압축 응력일 경우에 0.33% 이타 값은 1이고 베타 1 값은 0.85가 아니라 0.8이다.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먼저 중립축을 구하고요. 중립축을 구하는 이유는 앞에서 봤을 때 T형 보인 경우에 등가 직사각형 블록을 쓰게 되고요. 이럴 경우에 등가 직사각형 블록의 깊이, 춤이 플랜지의 폭하고 비교했을 때 크냐 작으냐를 가지고 T형 보로 할 것이냐 아니면은 직사각형 보로 계산할 것이냐 선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A값 선정이 되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T형보의 경우에 먼저 중립축 A값, 중립축이라기보다는 A값을 산정해가지고 등가 직사각형 블록의 A값이 플랜지 밖에 있느냐, 플랜지 안에 있느냐를 먼저 판단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A값을 구하게 되는데요. A값은 압축력과 인장력이 서로 평형을 이룬다. 그래서 인장력은 기본적으로 T형 보인 경우에 압축력을 많이 받게 되므로 충분히 수압 면적이 크잖아요. 그래서 인장응력은 기본적으로 철근의 인장응력은 항복을 한다고 보고요. 그래서 ASFY로 하고 그 다음에 압축응력은 0.85 FCK에다가 단면적을 곱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다 이타 값을 곱해주게 됩니다. 이타 값은 40MPa 미만인 경우에는 무조건 1이다. 입니다. 그래서 A값을 구하게 됩니다. 여기서 들어가는 것은 그래서 A값 구하는 공식 다음과 같이 유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철근비, 압축 철근비죠. 를 다음과 같이
대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철근비를 쓰는 데 있어 가지고 우리가 철근의 단면적을 전체 면적으로 나눠주는데요.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BH 아니고요. BD입니다. 예. H는 전체 깊이고 이것은 유효 깊이입니다. 유효춤입니다. 자, 설계 모멘트를 한번 구해 봅시다. 왜 설계 모멘트를 구하냐고요? 바깥에서 오메가 D, 오메가 L 등분포 하중, 고정 하중, 활하중이 작용할 때 데드로드의 20%를 증가시켜주고 라이브로드 활하중의 60%를 증가시켜주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중 조합인데요. 이것을 가지고 극한 모멘트 단순부의 경우에 가운데 지점에서 극한 모멘트 값은 혹은 개수 모멘트죠. 팩터드 모멘트 값은 8분의 WUL의 자승입니다. 이 값이 바깥에서 작용하는 외력이고요. 이것을 견딜 수 있게 디자인 모멘트 값을 보유 강도, 이거는 소요 강도, 필요 강도죠. 를 크게 설계하는 것이 설계입니다. 그러면 설계 모멘트 값은 뭐냐 하면은 얘 친구 단면이 견딜 수 있는 공칭 모멘트에다가 강도 감소 계수를 0.85 혹은 0.8 이렇게 곱해준 값입니다. 그럼 mn 값을 구하는 것이 설계라고 하는데요. 어떤 단면, 그래서 mn 값은 어떻게 구하느냐 하면은 여기서 봤듯이 md 값은 파이를 강도 감소 계수를 곱해준 거고요. 1보다 작은 값이죠. 그래서 A 값이 TF보다 작은 경우 A 값이 여기서 여기까지 A 값이죠. C 값이 보통은 이런 경우에 플랜지 내부에 있는 경우 뭐 C 값 가지고 주로 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A 값 가지고 판단을 하게 되는데 A 값이 TF보다 플랜지 내부에 있는 경우에 압축 응력은 다음과 같이 구하고요. 그 다음에 인장 응력은 다음과 같이 구해서 발생하는 모멘트 값은 모멘트 8 전체 길이에서 2분의 A 빼준 길이죠. 이것을 곱해준 것을 이렇게 공칭 모멘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C 값, 요거는 T 값이죠. T 값에다가 모멘트 8을 곱했고 혹은 C 값에다가 모멘트 8을 곱해줄 수가 있습니다. JD 값을 곱해줄 수가 있습니다. 서로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C 값과 T 값은 힘의 평형에 의해서 서로 같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압축 부분의 수압 면적이 크기 때문에 항복에 도달하고 먼저 항복에 도달하고 최종적으로 파괴될 때는 콘크리트의 극한 변형률이 0.33%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 왜 포물선 직선 응력 분포를 안 사용했습니까? 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렇게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은 계산이 복잡하니까 이런 경우에 등가 직사각형 블록을 사용합니다. 그렇다면은 A 값이 여기에 와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 예, 즉 C 값이 중립축이 요 플랜지에 있지 않고 복부에 있는 경우에 응력 mn 값은 어떻게 구할 것이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립축이 복부에 있는 경우죠. T형 보의 강도는 인장철근의 항복에 의해서 지배된다고 본다라고 뜻입니다. 왜냐하면 충분히 압축의 면적이 크기 때문에 이 친구가 철근이 항복을 할 거란 얘기죠. 일반적으로 항복을 하게 되고요. 또 이렇게 되도록 철근비를 작게 넣습니다. 그러니까 상한을 정해서 요 놈이 먼저 항복을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과소 철근비죠. 그 다음에 이럴 경우에 있어서는 어떻게 mn 값을 구하느냐라고 했을 때 요것은 직사각형 두 개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운데 직사각형 하나 하고요. 바깥쪽 직사각형 하나. 즉 다음과 같이 바깥쪽 직사각형에 해당되는 철근 해서 직사각형 보라고 하나 만들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ASW란 것은 이렇게 전체 인장 철근에다가 앞에서 철근을 빼준 것을 가지고 이렇게 ASW라고 했고요. 여기에 해당되는 나머지 부분, 이 부분에 견딜 수 있는 대응되는 철근, 이 부분에 대응되는 철근 두 가지로 나눠서 계산하게 됩니다. 첫 번째에서는 힘의 평형에 의해서 ASF, 이 철근의 양이 얼마냐? 입니다. ASF는 위의 값하고 아래 값하고 서로 힘의 평형을 이루어가지고 서로 같다고 보게 되면요. 여기에서 ASF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구하고 그 다음에 ASF 값을 구했으니까 ASF 값을 여기다 대입을 시게 되면은 ASW가 되고요. ASW에 해당되는 ASW를 구했으니까요. ASW하고 이렇게 8의 길이를 곱해가지고 여기에 해당되는 모멘트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모멘트, 위에서 구한 모멘트를 mn1이라고 그러고 밑에 단면에서 구한 모멘트 값을 mn2라고 했을 때 mn1과 mn2 값은 이거는 설계 좀 전에 했던 것처럼 ASF를 먼저 구해가지고 ASF를 여기다 집어넣어서 ASW를 구하고 ASW에 해당되는 A 값을 구하고 A 값을 구했으니까 mn1과 mn2 값을 각각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mn 값을 구하고 여기다 강도 감소 개수를 곱해서 설계 모멘트 값을 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소 철근량을 체크하게 되는데요. 균열이 발생하는 모멘트의 20%보다 크게 하게 되는데요. 보통 이 값도 너무 철근량이 많이 들어간다 라고 했을 때는 또 요거를 체크해 가지고 다른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설계 기준을 더 봐야 되는데요. 여기서는 넣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연습 문제가 있고요. 연습 문제에 있어서 유효폭을 구하라. 이것은 이제 평면도죠. 기둥이 네 군데 있고요. 위에서 봤을 때 구조평면도입니다. 기둥과 기둥을 잇는 걷어, 큰 보를 얘기하는 거죠. 큰 보고 큰 보 사이에 작은 보가 있습니다. 작은 보 위에 슬라브를 깔았고요. 그럴 경우에 있어가지고 유효폭은 얼마냐? 입니다. 유효폭. 여기에 보죠. 이렇게 유효폭을 구하는 문제 있고요. 체크하는 거. 도면 그림을 좀 볼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경우에 있어서 유효폭을 구하라 입니다. 옆에서 봤을 때 좀 전에 이것이 B1, 앞에 문제 B1에 해당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유효폭이 얼마냐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건 토목에서 나왔는데요. 등가 응력 블록의 깊이 A 값을 구하라 입니다. 기존의 기출 문제인데 40메가파스칼 미만인 경우에 40메가파스칼 미만인 경우에는 이타 값이 1이니까 여기서 기존 문제를 그대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T형 단면 플랜지에서 플랜지 부분에 대응하는 철근량 AS 값은 플랜지 부분에 해당되는 ASF 값하고 웹 부분에 해당되는 ASW로 구할 수가 있다. ASF 값은 우리가 플랜지의 양끝단 부분하고에 해당되는 철근이다. 그래서 그것을 구하는 공식,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타 값은 1로 놨기 때문에, 즉 콘크리트의 강도가 40메가파스칼 미만이기 때문에 30메가파스칼로 나왔죠. 이렇게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T형 보를 직사각형 보로 설계해도 되는 인장 철근량, 직사각형 보라는 것은 이렇게 직사각형 보로 설계해도 되는 인장 철근량은 얼마냐라고 했습니다. 직사각형 보 혹은 이렇게 직사각형 보로 설계할 경우에 있어가지고 직사각형 보일 경우는 A 값이 TF 값보다 작아야 된다. 입니다. 그래서 그
규정을 사용해 가지고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FCK 값이 25MPa, 40MPa 미만이기 때문에 에, 이타 값은 1로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베타 왕 값은 0.8로 쓸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콘크리트 학회에서 예제집에서 보면은 예제가 나와 있습니다. 설계 예제가 나와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T형보의 철근양 AS 값은 얼마냐라고 물었습니다. 마찬가지로 ASF, ASW 값을 가지고 문제를 구할 수가 있고요. 힘인데 오타입니다. 먼저 파이 값을 0.85라고 가정을 했고요. 파이 값이 0.85인 경우는 입실론 S 혹은 입실론 T 값 최연단에서의 콘크리트 철근의 변형률 값이 0.5% 이상인 경우 앞에 5장에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반복 작업에 의해서 아니면은 다시 돌아가가지고 파이 값을 수정을 해줘야 됩니다. 휨 모멘트를 계산하고 AS 값을 먼저 계산하고 난 다음에 휨 모멘트 계산하고 그 다음에 검토, 최소 철근량, 철근 배치를 검토하게 됩니다. 두 번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철근량을 결정하라입니다. 그래서 FCK가 30MPa이니까 에타 값은 1이고요.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계수 휨 모멘트 값이 600이네요. 예제 4.5와 동일한 문제입니다. 소요 철근량을 결정하고 그 다음에 휨 모멘트를 결정하고 검토를 하게 됩니다. 자세한 것은 링크를 걸어뒀으니까요. 링크를 가지고 볼 수가 있습니다.